학기 정도 선행을 한 상태에서 한국에 돌아오면 아마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준비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것이다. 그 수업의 길이 끊기면 그 다음부터는 학부모님들이 모든 계획을 세워서 학습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건 현실적으로 쉽지 않거든요. 안녕하세요. 대치동 캐슬의 고대원 선생님입니다. 이 글로벌 채널을 맞이해서 여러분들이 제일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미국 가기 전에 수학 선행을 얼마큼까지 해야 되는가 일 텐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의 경험과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궁금한 것들을 몇 가지로 나누면요. 한국에서 수학 진도를 어디까지 해야 일단 미국에 가서 잘 적응할 수 있을 것인가? 요게 궁금할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미국 가서 이제 생활을 해야 되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그 조언을 드리자면 대부분의 경우 한국에 있을 때는요. 한 학기나 두 학기 정도 선행을 하는 거는 일반적인 것 같기는 해요. 뭐 한 학기라고 하면 다음 학기고 뭐 두 학기 정도면 1년이잖아요. 그 정도 해놨다는 걸 기본으로 할 때 이 상태로 미국을 가면요. 대부분의 경우에는 영어 때문에 고생을 하는 게 아니라면 미국에서 수학으로 고생할 일이 많진 않습니다. 그 이유는 두 개인데요. 첫 번째로는 저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국의 커리큘럼이 상대적으로 쉽고 기본적인 것들 위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들어갔을 때 막 초등학교 5, 6학년인데 막 곱하기 나누기를 이제 쉬운 거를 해서 놀랐다는 등 우리가 한국에서 배웠던 것보다 영어로 바뀌어서 어색할 뿐 그 내용 자체가 쉽다는 피드백은 되게 많았거든요. 그래서 첫째, 미국의 수학이 좀 더 쉽기 때문에 적응하는 데는 어렵지 않고요. 둘째는 한국에서는 어려운 수학 문제들로 유형풀이들을 하잖아요. 미국에서는 상대적으로 그런 것들이 적긴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서 풀던 그 심화 수학만큼의 느낌을 주지 않기 때문에 그것 때문이라도 적응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큰 문제가 없는데요. 문제가 되는 경우는 미국에 있다가 돌아와서 한국에서 상위권이나 최상위권을 유지하고 싶거나 혹은 돌아왔을 때 영재고나 과고 혹은 자사고처럼 특목고를 목표로 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준비의 범위가 조금 달라지기는 해요. 왜냐하면 한국에 있을 때도 그런 고등학교를 가기 위해서 필요한 준비들이 꽤 많이 있잖아요. 그런 거를 해외에 갔을 때도 누락 없이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분들의 경우에는 마음이 조금 편치 않아서 공부에 집중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요, 가장 중요한 원칙은요, 상식적으로 생각을 한다면요, 예를 들어 내가 초등학교 6학년 때 미국으로 가요. 그런 다음에 중학교 2학년 때 돌아온다고 생각을 하면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1학년, 중학교 2학년 과정을 미국에서 배운 거잖아요. 한국 커리큘럼을 안 배웠잖아요. 미국 커리큘럼과 별도로 한국으로 돌아왔을 때는요. 한국 커리큘럼에 있는 그 교육 과정에 해당하는 문제집을 다 풀어놔야 됩니다. 왜냐하면 한국 커리큘럼에선 그 정도 문제집을 다 풀었다고 전제를 하고 그 다음 과정을 나가기 때문에 그 과정을 미국 수학으로 어떻게 커버했는지 한국에선 잘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해외에 나가서도 한국 과정을 충실히 다 문제집을 풀고 이수해야 된다라는 대전제는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는 완전 기본이고요. 그 위에 이제 선행을 올리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기준점이 누가 되면 되냐면 내가 한국에 계속 있었을 때 우리 아이의 성적이 뭐 중위권이었는지 상위권이었는지 최상위권이었는지를 기억을 해보신다면 그 한국에 돌아왔을 때 그들의 수준을 맞추면 돼요. 예를 들면 상위권의 경우에는 선행을 두 학기 혹은 세 학기, 많으면 네 학기, 2년이죠. 2년을 하는 경우들이 꽤 있어요. 중학교 1학년 때 중학교 3학년 하는 경우 한국에선 많이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단순히 선행을 기준으로 한다면 한국의 상위권 학생들이 어느 정도 선행을 나갔는지를 가늠해 본다면 그것을 맞춰오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 생활이 불편하지 않을 경우에는 제가 생각할 땐 두 학기 선행, 그러니까 1년이죠. 1년 정도 하면 중간고사, 기말고사 치는 데는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중학교 1학년 때 2학년 수학을 배우고 있다면 그러면 2학년 때 처음 중간고사를 보게 되는데 그럼 이 친구가 3학년 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2학년 거 심화를 한다고 해도 3학년 거 내용을 배운다면 어느 정도 커버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2학기 정도 선행을 한다면 돌아와서 학교 생활이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은 뭐냐면 문제집의 종류를 맞춰주셔야 돼요. 2학기 선행을 한 것도 중요하지만 그 2학기 선행을 어떤 문제집으로 어느 완성도를 했느냐가 중요하거든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기본 문제집은 한 권 풀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음으로 많이 푸는 게 센 문제집이거든요. 저는 센 문제집보다 어려운 문제집을 꼭 한 권 푸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러면 기본 문제집 하나, 유형 문제집 하나, 심화 문제집 하나 이렇게 3권 정도를 풀잖아요. 요 3권을 푼 상태로 2학기 정도 선행을 한 상태에서 한국에 돌아오면 아마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준비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것이다 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다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한국 중학교에서 예를 들면 영재고나 과고를 준비를 한다면 그거는 기준이 완전히 달라지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성적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들이 했던 준비를 맞춰야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많은 경우에는 중학교 들어가기 전에 중학교 거를 거의 다 끝낸 상태이거나 혹은 고등학교를 들어간 경우들이 많아요. 이게 현실적으로 왜 그러냐면 영재고 준비반이란 게 있잖아요, 한국에서. 그래서 그 영재고 준비반을 들어가기 위한 기본 요건들을 어느 정도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그 요건이 되어야지만 그 반에서 함께 공부를 할 수 있는데 그 수준을 맞추려면 2년에서 3년 정도의 선행은 해야 그런 반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이 되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고등학교를 염두에 두신다면 그 선행 정도는 2년 이상을 잡으셔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여기까지 들으면 부모님들이 조금 혼란을 경험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미국을 가서도 한국 커리큘럼을 다 배워야 되고 심지어 한국 애들처럼 1년 선행을 해서 돌아와야 한국 중학교 생활이 편안할 수 있다고 제가 지금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미국에서의 생활이 가늠이 안 되는 분들은 어떻게 선택을 하시냐면 가기 전에 여기서 선행을 그만큼을 다 나가겠다라고 결심을 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한국 초등학교에서 예를 들면 영재고 준비반에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이 친구가 당장 영재고를 가려는 목적이 없지만 그런 특목고를 준비하는 반에 가면 커리큘럼이 되게 빠르잖아요. 그래서 그 미국에 갔다 와서 그 미국에 가서 그 시행착오 할 그 시간을 감안을 해서 미리 여기서 다 배워가지고 가는 거죠. 그래서 제가 봤던 사례 중에서는 한 3년 정도 선행을 가기 전에 미리 다 해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가서 주재원이 대개는 3년에서 4년 정도 있는데 여기서 3년 선행을 해놓으면 그 3년 동안 1년에서 1년 반 선행만 해서 돌아오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1년 선행이 맞춰지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에 있을 때는 여기서는 환경이 더 좋고 선행을 나가기가 더 좋으니 여기에 있을 때 할 수 있는 선에서 3년 이상 선행을 최대한 많이 공부를 해서 나가는 분들도 생각보다 꽤 있고요. 그게 안 되면 내가 할 수 있는 환경에서 2년 선행 혹은 1년 반 선행이라도 최대한 준비를 해서 나가는 게 미국에서의 생활을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가장 안전한 방법이다라고 그 주재원 학부모님들 사이에서는 그게 통용되는 상식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학군지의 경우에는 가기 전에 3년 선행 정도를 미리 해서 가는 경우들도 생각보다는 많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하지만 이것들은 여러 가지 환경이 받쳐줘야 돼요. 뭐 학원도 있어야 되고 선생님도 있어야 되고 학생도 열심히 해야 돼야 그 정도 선행을 한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어도 미국에 가서 한국 수학을 끈을 놓지 않고 공부를 할 수 있는 그 확실한 방법만 있다면 굳이 여기서 그 선행을 다 미리 빼고 가지는 않으셔도 될 것 같기는 해요. 하지만 가서도 한국 수학을 계속 나갈 수 있는 그 방법은 마련해 놓으셔야 여기서 1년 선행이든 6개월 선행이든 해서도 그 격차가 유지가 되는 거지. 가서는 미국 수학으로 한국 수학을 대체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그거는 좀 어려운 생각일 수 있다.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해외에 나가는 친구들의 제일 목적은 와서 영재고 가는 거는 저는 대부분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하고, 와서 돌아왔을 때 한국 생활을 무난하게 잘하는 게 1차 목표잖아요. 그런 경우라면 돌아왔을 때 내 학년에서 플러스 1년 정도의 선행을 완성도 있게 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기본적으로 학교 생활은 크게 어렵지 않을 것이다. 요 정도 기준을 잘라놓고 생각을 하신다면 마음이 한결 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럴 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말씀드린 대로 미국에 가서도 한국 커리큘럼을 신뢰도 있게 확실하게 나갈 수 있는 그 수업을 만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수업의 길이 끊기면 그 다음부터는 학부모님들이 모든 계획을 세워서 그 학습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건 현실적으로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한국에서 하고 있는 수업들을 줌으로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저희들도 그 줌 수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줌 수업의 커리큘럼은 한국 학생들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3개월에 한 과정씩 기본 심화를 시차에 맞춰서 다 세팅을 해놨거든요. 이런 정규반 수업 열차라고 전 표현을 하는데, 정규반 열차에 하나만 타시고 그 정규반에서 나오는 과제들을 충실히 한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대부분 그 정규반 열차들은 학교 커리큘럼보다 1.5배에서 2배 빠르거든요. 저희들 경우에는 3개월에 한 과정을 나가니까요. 그러면 그 정규반 열차를 안정적으로 잘 타서 그 과제만 잘 따라가서 그 수업 계획이 나가는 그 속력만 잘 따라간다면 돌아왔을 때 전혀 문제가 없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요약을 드리면, 그렇게 체계적으로 진도를 나가고 있는 그 정규반을 하나 찾으셔서 그 정규반 과제만 깔끔하게 한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그러면 돌아왔을 때 한국 수학에 대한 선행의 걱정은 훨씬 줄어든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그런 관점에서 저희 대치동 캐슬 수학센터의 글로벌 줌 수업은요, 한국에서 하는 거랑 완전히 똑같이 합니다. 수업 계획표도 똑같고요, 문제집도 똑같고요, 선생님도 똑같습니다. 저희가 3개월 동안 기본과 심화 과정을 나가거든요. 그 심화를 할 때 저희가 일품까지 풀어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품까지 풀면 돌아와서 학교 생활을 하는데 문제가 없거든요. 그 과정을 3개월에 하나씩 체계적으로 나가기 때문에 이 수업에 들어와서 이 과정의 숙제만 잘 소화를 하신다면 한국으로 돌아왔을 때 수학으로 인한 고민은 확실히 없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저희들의 수업료가 과외가 아니기 때문에 해외에 계시는 분들에게 되게 합리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속 가능하게 1년 이상 들을 수 있는 수업이기 때문에 저희 대치동 캐슬의 글로벌 줌 수업을 많은 관심을 가지고 문의를 주신다면 저희들이 성심성의껏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미국 가기 전에 한국 수학 어디까지 선행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요. 다음에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교육을 응원합니다. 저는 대치동 캐슬 고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